9장은 이제 단기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9장부터 단기 거시경제 현상과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제 간단한 모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봐왔던 장기 경제 성장의 현상이라든가 이제 화폐에 대한 이야기, 물가 상승, 우리가 피처 이퀘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퀀터티 티오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9장부터 시작되는 단기적인 거시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은 지금 우리가 거시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다양한 모형들과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단기 경기 변동 모형은 그러니까 한 가지의 모형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단기 거시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사실 많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비교적 하나의 방법, 하나의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서 거시경제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완벽한 모형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형도 실제 우리가 관찰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해 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많은 현상들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모형들은 있지만 모든 현상들을 동시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시경제 모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기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장기와 단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에서 타임 호라이즌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의 기준은 보통은 미시경제학에서 타임 호라이즌에서 단기라고 하는 것은 예, 그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기간이다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입 요소를 노동과 자본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노동의 투입량은 조정할 수 있지만 자본과 같은 투입 요소의 투입량을 조정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 그런 시간의 어떤 호라이즌을 우리가 단기라고 정의를 하고요. 반대로 장기라고 하는 이제 타임 호라이즌에서는 모든 투입 요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든 자본이든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장기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장기에는 미시경제학에서 장기에는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 비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장기와 단기는 미시경제학에서의 어떤 그런 구분과 조금 달라서 물론 뭐 고정 투입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보다 더 거시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그냥 실제로 시간의 개념하고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단기라고 하면 보통 짧게는 뭐 1분기, 2분기, 3분기, 1년, 2년 그 정도의 시간이고요. 장기라고 하면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통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장기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보통 30년, 뭐 50년,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뭐 100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거시경제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1년 혹은 길게는 이제 내년까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거나 뭐 어떠한 정책을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혹은 통화정책이나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정책의 효과가 적어도 뭐 올해 상반기까지 혹은 여름까지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중앙은행이나 이제 정부의 관심이기 때문에 장기 모형이라든가 장기 거시경제학이랑은 조금 구분되는 그런 모형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의 문제와 단기의 문제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단기 거시경제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거시경제학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뉴 케인지언 매크로 이코노믹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뉴 케인지언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무슨 뭐 단순히 단기 거시경제 모형이라고만 불리지는 않고요. 뉴 케인지안은 몇 가지 핵심이 되는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케인지안이라는 이름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뭐 케인지안 스타일의 어떤 가정들을 도입을 해요. 다시 말하면 단기의 가격 변수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재화의 가격들이라든가 물가 같은 것이겠죠. 혹은 뭐 명목 임금, 심지어는 뭐 실질 임금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단기에 쉽게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친다. 이러한 그 매우 중요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뉴 케인지언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고요. 이제 반대로 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경제학을 분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새 고전파 뉴 클래시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뉴 클래시컬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장기적인 현상, 경제 성장에만 뭐 몰두해서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뉴 클래시컬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어떤 케인지안의 그 철학을 비교적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뭐 1년, 2년 뭐 이런 타임 호라이즌이면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타임 호라이즌이 5년, 뭐 이렇게 10년으로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어떤 시계가 타임 호라이즌이 뭐 한 2, 3년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가격 경직성이라든가 임금 경직성 같은 것들을 가정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뉴 클래시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 클래시컬은 보통 우리가 시장에 어떤 뭐 마찰은 존재할 수 있지만 가격의 경직성을 인위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그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뉴 케인지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이 뭐 경직적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한번 설정이 되면 뭐 2기간 혹은 3기간, 1년 이렇게까지 잘 조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가정을 그렇게 막 함부로 설정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뉴 케인지언 매크로가 미국의 이제 어느 학교들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MIT나 하버드나 뭐 주로 이제 이런 학교들 바닷가에 위치한 그런 학교들에서 뉴 케인지안 매크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 클래시컬 매크로는 물론 이제 이 태동이 사실은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머니터리스트, 통화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고전파 경제학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버트 루카스를 통해서 뉴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이제 새롭게 뭐 불려지게 됐는데, 시카고도 그렇고 이제 뭐 제가 있었던 라체스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카네기 멜론 이런 몇 개의 이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뉴 클래시컬을 철학을 미네소타도 그렇고요. 공유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호숫가 근처에 있어요. 미국의 5대호 근처에 있어서 뉴 케인지언 매크로를 이제 한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솔트워터 매크로라고 불렀고, 이제 뉴 클래식 매크로를 이제 프레쉬워터 매크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으니까 짠물 거시경제학이고, 뉴클래시컬들은 이제 호숫가에 있는 단물이잖아요. 그래서 프레쉬워터 매크로라고 이제 그렇게 뭐 불리기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뭐 장난삼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이는 가격의 경직성이라든가 임금의 경직성 같은 것들이고,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뉴 클래시컬들은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아담 스미스부터 내려오는 리카르도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뉴 케인지언들은 시장이 반드시 균형 상태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면서 조금 다른 가정과 다른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학파가 서로 병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